모임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S02 트라이 캐치라고. 이제 보고해도 되는데, 자, 요거 저랑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할게요. 자, 여기에 S04 다음에 S05 만들어 볼게요. S가 아니라 A. 자바 클래스 어드밴스 05 익셉션 하죠. 익셉션. 트라이 캐치 할까요? 죄송해요. 트라이 캐치 할게요. 똑같이 맞추게. 트라이 캐치. 메인 쓰시고. 자, 우리가 이미 예외 상황을 봤어요. 예외, 익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예외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컴파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오류를 우리가 익셉션 또는 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예외라고 불러요. 예외 상황 이런 거죠. 예외 상황. 그래서 예외가 됩니다. 자바는 이제 컴파일 오류이기 때문에 언제 오류가 생기냐면 런타임 시, 그러니까 컴파일 시 발견되지 않는 오류를 예외라 불러요. 컴파일 언어인 자바는 언제 예외가 생긴다? 런타임 시. 예외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int에 10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i에다가 문자열 10을 넣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오류다 하고 발견해 주죠. 이게 컴파일 언어의 특징이죠. 자, 이게 배포하지? 이 배포하지 않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로 만들지 않는, 자바를 클래스로 바꾸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클래스가 실제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될 문서를 만들지 않음. 자, 너 오류가 있으니까 쓰지도 못해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종종. 예를 들어 자,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실수로 어레이에 네 번째를 참조하려고 해요. int i에다가 자, 네 번째로 이렇게 참조하려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인덱스가 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 4는 참조할 수 없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오류가 생겨요. 이것이 예외예요. 자, 런타임 시 발견되는 오류.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실행.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이 런타임 시 발견되는 오류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려요. 자, 이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JVM에서 실행하고 있는 메인 함수를 얘기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앱이라고도 하죠. 어플리케이션인 자바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자, 종료되는 걸 한번 증명하게 여기다가 자, 지금 만약에 이 친구가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다음 코드가 실행이 안 되겠죠? 내가 실행된다면 종료되지 않은
자, 지금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저희 다 배웠던 건데 오류인데. 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는 다 돼요? 자, 근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다? 심각한 오류라고요. 심각한 상황.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됩니다. 개발자가. 개발자가 오류를 예상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트라이 캐치라 불러요. 자, 그 막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랑. 내가 이 안에 예외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코드 안에 블럭을 하나 만들어요. 블럭은 try라는 블럭이에요. try. 자, 내가 애쓸 거야. 노력할 거야. 자, catch 잡을 걸. 자, 예외를 잡아서 내가 노력할 거야. 자, 이런 문법이에요. 자, try catch. 그러면 자, 이 블럭 안에 자, 이 블럭 안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이 catch의 exception 부분에서 잡아서 출력하고 무시해 버린대요. 코드를 무시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출력도 하거나 저장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캐치해서 잡는다. 자, 그러면 이 예외가 발생하는 이 친구를 자, 여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아직 못 따라 쓰시는 분 있는데 자, Alt Shift 누르고 위로 가기. Alt Shift 누르고 위로 가기. 자, 이렇게 포함시키고 포함했다는 뜻으로 앞쪽에 가서 탭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 무시해버려요. 캐치해서 잡아서 무시해버립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이런 오류가 떴어요 하고 출력해준 후에 자, 이런 오류가 떴어요. 자, 길이가 3개인데 네 번째 거를 했다니 너 왜 그래? 라고 안내를 toString으로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가 실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라이 캐치 굉장히 좋죠. 자, 이 안에 내가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예외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코드는 다 무시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 다음 코드가 실행 안 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셔야 됩니다. 이제 이 블럭 안은 뭐다? 예외가 생길 수도 있는 블럭. 자, 그런데 요 캐치. 요 캐치가 지금 exception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exception이라는 친구는 모든 예외의 부모예요. 때문에 모든 예외 처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를 알고 있다. 지금 발생하는 오류가 뭐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특정 예외 처리를 하도록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 친구를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오름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오름만. 자, 실행해보면, 자, 지금 현재 요 오름만 잡아내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오류, 무슨 오류가 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exception. 자, exception. 내가 특정 오류를 잡아내고 싶다 그러면 특정 오류를 쓰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류가 뜰 것 같은 곳에 try catch 블럭을 써서 자, 오류가 뜨면 오류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일을 왜 한다? 런타임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플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개발자가 막기 위해서 try catch라는 친구를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법이 이것만 있으면 쉬운데 조금 더 있어서 어렵겠죠? 조금 더. 자, 이 try catch 블럭은요, if else처럼 catch를 여러 개를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catch를 여러 개. 그러면 지금 현재 exception을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배열의 길이가 문제일 때.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모든 예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 같아요? if, else 문처럼 동작해요. 자, 만약에 배열의 길이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잡히고 그 외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잡히고 if, else. 자, 이때 이 친구는 뭐예요? if문의 else처럼 동작하는 거죠. 자, 이 블럭을 여러 개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자, 이 캐치를 계속 어떻게?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중첩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자, 왜 권장하지 않냐? 이 안에 그만큼 오류가 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상황을 2개 이상 중첩해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 그런 경우는 트라이 캐치를 하나 따로 쓰지. 자, 따로 쓰지. 자, 이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쪽에다가 쭉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아요. 여튼 중첩해서 예외를 위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런 것도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행되는 코드가 있어요. 자, finally라는 친구가 있어요. finally.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실행되는 블럭이에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고 통신 상황 때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도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계세요. 나중에 저랑 써볼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되면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얘도 실행되겠죠? 예외가 발생 안 해도 실행돼요.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무조건 실행되는 블럭이 여기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엔 제가 여기 예외를 지워 볼게요. 예외 상황을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안녕이 출력되고 캐치는 안 잡힐 거예요. 안 잡히고 이게 실행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무조건 실행되죠? 블럭이. 자, 이 코드를 다시 보면, 자, 코드를 다시 보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쓴 코드 여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발자가 생각을 했어요. 이 코드가. 이 코드가. 그래서 이 다음 코드까지는 이 array와 관련돼 있는 코드인 거예요. array랑 관련된 코드. 그러면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블럭으로 이렇게 감싸서 try catch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try catch. 자, 요 밑에 건 안 보고, 그쵸? 밑에 건 안 보고. 밑에 거 없이. 자, 그냥 지우고 올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코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블럭으로 이렇게 감싸서, 자, 감싸서, 자,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될 코드예요. 선생님,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떤 코드를 처리하나요? 자, 어떤 코드를 처리하냐면, 뭐, 예를 들어, 자, 이 친구를 내가 꼭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꼭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함수로 놓고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자, 보통은 개발자들 어떻게 하냐면, 이 출력 때 문제 있죠. 문제 코드. 요거 자체를 저장해놔요. 문서로 저장해놔요. 문서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뭐 한 이틀, 3일 동안 이걸 우리가 로그라 불러요. 로그. 이 문서를 뭐라고 한다? 로그라 하는데 이 문서를 모아놓고 분석을 해요. 코드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이 문제를 왜 발생했나 다시 보고 처리를 해요. 이 코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꾸자. 이런 용도로 보통 이 캐치 부분에서 많이 해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예외의 문자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로그라고 부른다. 로그. 이 로그를 문서로 저장해요. 문서로 저장해 놓으면 이 문서가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치를 모아놔요. 모아놓고 개발자가 수시로 봐요. 오류가 어디서 생기나.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수정하러 와서 이 코드는 별로 안 좋네 하고 수정을 해요. 자, 이런 용도로 보통 이 캐치에서 잡히는 걸 출력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또는 출력해주는 엄청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log4j라 불러요. log4j.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배우게 되면 이 log4j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고 웹앱을 만들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log4j.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막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오류가 안 생기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try catch다. 자, 그런데 이제 이 try catch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걸 할 수 있다? 캐치를 중복할 수 있어요. 중복.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쓴 코드는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만 있는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만 있는데 다른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중첩해서 자, 다른 오류가 생기면 잡아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캐치를 중첩하는 거예요. 중첩. 이렇게. 캐치 중첩. 자, 또 내가 자, 오류가 생기든 안 생기든 여기서 생긴 일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 또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처리를 하고 싶어. 자,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finally로 이 코드가 안전하게 실행되든 실행되지 않든 finally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언제 쓰냐면 우리가 통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범준 씨한테 따릉따릉 전화를 걸었어요. 범준 씨랑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객체가 연결성이라는 거 가져요. 이거 우리가 input, stream, output, stream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스트림이라 불러요. 스트림. 방향성이 있다. 이건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걸 스트림이라 불러요. 내가 여기서 범준 씨한테 내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범준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아웃, 그 다음에 목소리를 다시 전달받는 것을 인풋이라 불러요.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자, 이걸 우리가 커넥트라 불러요. 자, 그런데 자, 보통 요 try catch는 언제 쓰냐면 이런 연결 상황에서 많이 써요. 쓰는데 만약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close라는 함수로 닫아줘요. 자, 이 finally는 어떤 용도다? 여기서 오류가 뜨든 안 뜨든 이 통신이 종료가 되면 닫아주려고 존재하는 게 이 finally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는 소켓이라는 걸로 통신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번에 저랑 배워볼 것은 뭐냐면 강제로 예외 처리를 하게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쪽에서 자, 너는 강제로 예외를 써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자, 여기 오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A06에 자, 스루즈라고 해볼게요. 스루즈. 자, 우리가 예외 위임이라 불러요. 예외 위임.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함수. 어떤 함수? 자, 더하기를 할 건데 문자열을 숫자처럼 더하기를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름은 public의 static의 int의 sum이에요. 자, 이 친구는 A와 B를 더해 주는데 문자열로 A와 B를 받아요. 자, 문자열로 받는다는 거는 13이라는 문자열과 14라는 문자열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3, 14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썸은 어떻게 해줄 거냐? 자, 문자열 13을 13으로 바꾸고 자, 문자열 14를 자, 14로 바꾸고 이 두 개를 더해서 17을 반환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서 17 자, 요 바꿔주는 자, 일단은 쓰고 갈게요. 요 밑에 오류가 싫으니까 int sum은 0이라 하고 밑에 return sum이라 할게요.
자, 내가 이때 A 문자열 A 13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또는 14가 왔다고. 이때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거는 integer.parseInt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int i는 integer.parseInt A. 자, int i2는 integer.parseInt B.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sum은 i 플러스 i2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호출해서 잘 되나 볼게요. 자, sum인데 문자열 10과 문자열 21을 더해줘. 자, 출력도 해봐야 되겠죠? 자, int sum은 sum, sout sum이 되겠네요. 자, 실행하면 31이 뜨면 잘 만든 거예요. 31이 뜨네요. 자, 그런데 어떤 개발자가 실수로 자, 좀 밑에다가 할게요. sum은 sum인데 자, 10 한글로 10 한글로 21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들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 integer.parseInt는 문자열의 안에 있는 모든 문자가 디지트여야지 형변환이 돼요. 디지트라는 거는 숫자여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친구 10은 숫자인가요? 숫자가 아닌가요? 숫자가 아니죠. 자, 이때 오류가 발생해요. 자, 볼게요. 자, 이때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그러면 이 코드는 문제가 있는 코드,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코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죠? try catch를 쓰면 되죠? try catch. 자, 이때 발생하는 오류가 뭐예요? number format exception. 넘버가 아니야, 너는. 그래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number format exception 이 그리고 이 두 개의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숫자만 형변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류 대신에 이런 코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함수의 위험성을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함수는 위험한 함수죠? 왜? 내가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외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예외를 안 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내가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실수로 11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 또 어떻게 돼요? 또 오류가 뜨겠죠? 자, 또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자, 11은 문자열이지 디지트가 아니야. 여기 있는 문자들은 디지트가 아니라 형변환 될 수 없고 그래서 오류가 뜨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함수를 쓸 때 야, 나 위험해. 나 위험하니까 너가 트라이 캐치 하라고 해. 트라이 캐치 해. 라고 강제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이 함수는
위험하니까 예외 처리해. 강제하는 거죠. 자, 그때 쓰는 게 through예요. 자, 어떻게? 자, 여기다가 오셔서 자, through number format exception. 이 코드가 그 말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exception이라고 쓸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try catch 써. 이 함수 쓰려면 try catch로 예외 처리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 지금 예외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넘버 포맷 익셉션이 지금 예외 위임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냥 익셉션이라고 할게요. 자, 넘버 포맷 익셉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냥 무시하고 익셉션이라 할게요. 익셉션. 넘버 포맷 익셉션 하면 좋은데.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떻게 뜨냐? 자, 여기 트라이 캐치를 하라고 하죠. 자, 트라이 캐치를 하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띄워요. 자, 이건 뭐다? 컴파일 오류. 자, 컴파일 오류. 선생님 밑에 건 왜 떠요? 자, 익셉션은 모든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익셉션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넘버 포맷 익셉션이 아니라 익셉션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익셉션을 써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하냐? 예외를 메서드 시그니처에 추가.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메서드를 또 한 번 더 예외 위임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나도 최종 사용자가 아니니까 예외 위임을 해. 자, 그런데 메인에서는 자, 메인은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를 여기다 through exception을 썼다. 자, 요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메인은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외 위임은 소용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오류 떠도 그냥 뭐 오류 떠? 이 뜻이에요. 오류 뜨면 그냥 멈출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용이 없어. 메인 함수는. 메인 함수는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하려면 try catch를 해야 돼요. 자, 실제로 사용되는 어플이기 때문에 through를 하면 더 이상 안 되고 try catch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오류가 떠버려요. 떠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그냥 똑같이 오류가 뜨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다시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자, 여기 쓰러져 지우고 자, 마우스 올리고 자, 메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액션. 자, 추가 액션. 자,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쁘게 썸을 바깥쪽으로 빼고 썸을 이렇게 하고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 뜻은 뭐냐? 자, 이 뜻. 자, 요건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지금 요거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지금 오류가 또 떴어. 자, 이거는 뭐냐면 오류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코드는 쓰면 안 돼요. 자, 이 코드는
쓰면 안 된다. 자, 그냥 여기다가 Sout하고 숫자만 입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솔로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좀 이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sum을 쓰기 위해서 예외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 문법이 through exception이에요. through 던지겠다. 내가 예외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예외를 하도록 강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강제하겠다. 뭘 지워요? 요거? 글자를 지웠는데 다시 오류가 뜬다? 제가 가서 볼게요. 무슨 말인가? 얘는 지금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어, 메인 어플이. 딴데 아예 컴파일 오류가 여기 지금 블럭이 안 닫혔네. 지금 블럭이 지금 블럭이 이상하다. try, catch, main. 지금 여기 메인이어야 되는데 메인이 아니고 한 개가 더 있거나 한 개가 더 있나 봐. 한 개가 더 있나 봐. 됐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중괄호가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어. 이 중괄호가 많아지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트라이 캐치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블럭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 이 부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외 처리를 여러 개 시키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자, number format exception에 exception을 하라. 자, 근데 지금 number format exception을 강제로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없는 걸 한번 해볼까? null format exception 해볼까요? 되나? 자, null point exception은 null일 수도 있으니까 null 처리를 하라. 이것도 안 되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게 되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캐치를 두 개 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근데 지금 number format이나 null format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강제로 못 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수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arithmetic exception. 이것도 지금 강제를 못하네요. 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 캐치가 두 개 이렇게 되도록 강제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제일 이상적인데 현재 이렇게 지금 강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null point나 number format이나 arithmetic exception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exception들이라 이 친구들이 예외가 동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through로 예외를 위임해서 다른 쪽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쭉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우고 해봐요. 자, 내가 여기 지금 throw exception을 한 상황이에요. throw exception. 자, 근데 이 sum을 쓸 거야. 이 sum은 위험한 함수야. 오류를 동반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쓰려면 sum이야. 문자열 10과 20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은 못 쓰고
try catch를 하라라고 강제되죠. 그래서 추가 액션으로 try catch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s out으로 sum을 이렇게 출력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오류를 또 띄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 오류를 또 띄우겠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떤 처리할 코드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사용법을 외우는 거예요. 사용법을. 자, 마지막으로 배워볼 거는 방금 제가 이렇게 지웠던 강제로 오류를 띄우는 거. 강제로. 자, 이거 왜 쓰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강제로 오류를 띄우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프로젝트 와서 through라고 배워볼 거예요. through exception.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A07 through예요. through 주가 있고 through가 있죠. 자, 메인 쓰고 자, 여기에 내가 코드를 썼어였죠? 안녕. 자, 내가 여기에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강제로. 왜 이런 짓을 해요?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일단은 왜 이런 짓을 할까를 잠시 놔두고 강제로 오류가 되나 볼게요. through의 new exception.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자, 지금 현재 예외 시그니처에 넣으라 그러네요. 트라이 캐치에다가 넣으라고 하네요. 강제로 오류를 만들고 싶은데, 자, 그냥 여기서 through exception으로 through exception 속여 볼게요. 자, 속여 봤어요, 메인을. 자, 여기 지금 원래 이걸 써야 되는데 왜 써야 되는지 일단 놔두고, 자, 여기 지금 강제로 오류를 발생시켰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코드를 쓸 수 없다 그래요. 자, 왜 쓸 수 없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다음 코드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자, 이 다음 코드는 무조건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속여 볼게요. 자, 잠시 속여 볼 거예요. 자, int i는 1이고, 자, 만약 자, i가 1이면 오류를 발생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부러 속였어요. 누구를? 컴파일러를 속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서 강제로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예외를.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오류가 뜨고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안 되죠? 종료됐어요. 자, exception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null point exception도 되고요. 자, null이야 이 뜻이겠죠. null point exception도 되고,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도 돼요. 여기다가 메시지도 쓸 수 있어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왜 쓰냐? 자, 쓰는 이유는 이래요. 내가 예외를 처리한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 자, try catch에서 예외를 처리한 메소드가 있는데, 나를 사용하는 메서드에서 또 오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예외 정가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외 정가라 불러요. 예외 정가. 자, 근데 이제 명칭은 놔둬놓고 자, 왜 쓰냐는 거였죠? 한번 볼게요. 왜 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void에 static에 void에 sum int a int b. 자, 근데 이 친구를 쓰려면 자, 꼭 예외를 처리했어야 돼요. 예외를 처리했어야 돼요. 자, 뭐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할게요. 그냥 exception 할까요? 동작하도록? 자, 그냥 exception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static void 아까 전처럼 스트링을 sum으로 하는 게 있어요. string A, string B. 자, 여기서 sum을 꼭 써야 돼요. 자, sum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int i는 integer 점 똑같이 %int a라고, int i2는 integer 점 %int b라고. 자, 누구를 호출해요? sum에 오늘따라 왜 저래? 저기요. 수업하기 싫으세요? 다. 자, 다시 돌아서 sum에 자, 첫 번째 인자로 i를 넣고 두 번째 인자로 i2를 넣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어떤 선택지가 있냐? 자,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예외를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예외 처리를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rows exception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선택지. 최종 사용자만 예외 try catch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내가 트라이 캐치로 최종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내 쪽에서 트라이 캐치로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추가 액션으로 트라이 캐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그로 남기는 거였죠? 숫자만 사용하세요. 아, 이거는 뭐예요? 수학적 오류. 이렇게 로그를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세 번째 방법. 자, 내가 최종 사용자인데, 다른 나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외도 처리하고, 내가 예외 처리도 하고, 그 예외 처리된 내용을 또 전가하고 싶어. 이때 캐치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로그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나 사용하는 쪽에서 오류 생기면, 자, 너도 오류 맛 좀 봐라. 어떻게 해요? through new exception. 자, 이때 보통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보내는 편이죠. 자, 내가 오류를 발생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사용하는 쪽에서도 오류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안 떴다가 썼더니 오류가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켜요. 언제? 내가 최종 사용자면서도 또다시 전가하고 싶을 때. 처리는 했는데 놨을 때도 너도 또 해. 너도 또 해. 그럴 때 이때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켜요. 이때 생긴 오류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내 쪽에서 생긴 오류가 아니라 내가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 생긴 오류가 있어. 그거를 너가 좀 알아야겠어. 그래서 너도 오류 트라이 캐치를 해. 자, 풀어서 얘기할게요. 그렇죠?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함수가 그렇죠? 내가는 함수란 뜻이에요. 다른 함수를 쓰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그렇죠? 그 오류를 너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류를 또 전가하려고 할 때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수루. 자, 그때는 무조건 예외가 또 위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외 위임의 위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외 위임을 또 위임하고 싶을 때 수루를 사용해서 예외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도. 그래서 이 친구를 쓸 때는 무조건 자, 이 오류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트라이 캐치를 썼는데 또다시 예외를 위임해야 됐다 그러면 수루로 예외를 발생시키면 돼요. 그러면 오류가 뜨고 또 뜨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이 친구는 여기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뜰 거니까 자, 위에다가 할게요. 위에다가.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str sum을 하고 싶어요. 자, str sum 10, 20을 하고 싶어요. 문자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류가 떠야, 자, 오류가 떠야 지금 요게 지금 실행이 되겠죠? 오류가 떠야. 그래서 여기서 오류를 만들어 버릴게요. 자, 오류를 그냥 강제로 new arithmetic exception. 자, 원래는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냥 만들었어요. 지금 무조건 오류가 뜨겠죠, 상황이. 자,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자, 수학적 오류가 떴어 하고 콘솔에 출력되고 다시 익셉션이 전가가 돼요. 전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이 캐치를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스로즈 익셉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겠죠? 자, 이 스로즈 익셉션 어떻게 해요? 지우면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하라고 강제해요. 자, 강제로 이제 추가 액션으로 트라이 캐치로 강제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메인은 이걸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최종 사용자니까 이걸 쓰면 안 되죠. 오류를 발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메인은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위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최종 사용자답게 뭔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요, 이에 우리가 여기 지금 넘겨 있는 이 친구가 toString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면. 자, 숫자만 입력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숫자만 입력. 자,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쓰다 보면 조금 나아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잡는구나. 내가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예외를 쓰라고 하는 경우에 대체로 쓴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예외를 처리한 함수인데 또다시 전가하고 싶을 때는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더라. 보통은 캐치단에서 또다시 오류를 발생시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 예외 위임은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해보고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S02의 트라이 캐치 어디 있냐? 자, 여기 EX의 S02 트라이 캐치. 자, 예외란 비정상적인 상황, 오류를 내기예요. 자, 이 오류는 뭐 0으로 나누기도 될 수 있고, 배열을 인덱스로 초과하는 것도 있고,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널 포인트 익셉션, 널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인 친구한테서 무언가를 이렇게 출력하려고 해. 널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쓰는 순간 오류가 떠요. 이것이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자, 이거는 오류가 떠요, 이때. 자, 그래서 예외는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렇죠? IO exception, 이건 나중에 배워볼 SQL exception, 이건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볼 것들. 자, 이런 것들을 try catch로 하는데 또는 예외를 위임할 수도 있죠. try catch나 through 이런 방법으로 여기 예외들이 좀 있고요. 자, 여기 try catch 쓰는 법이 있어요. 방금 배워본 예외가 발생될 부분을 try 블럭으로 감싸요. 발생하면 캐치해서 뜨고. 자, 만약에 그냥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널에서 하고. 파이널이. 자, 그 다음에 요건 예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예시가 되겠죠. 여러 개의 블럭을 쓰는 예시. 자, 내가 예외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 그때는 throughs라고 쓰면 돼요. throughs. 자, 그런데 내가 처리했는데 또 전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캐치해서 through로 예외를 발생시키면 돼요. through로 예외를 발생. 자,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별로 없네요. 여기까지 쭉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나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냥 쭉 쓸 거니까 문제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종료할게요. 쉬었다가 45분에